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2%대 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총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주가 수준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테슬라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구체화에 증권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가 지난 한 달간 1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거래소가 산출한 KRX 업종지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자발적 상장 폐지를 결정한 상장사들이 증가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중된 공시 부담과 지나친 주주 제한 등에 대한 부담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은 총 7곳으로 지난 2년치를 합산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 수준으로 동결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만큼 미 연준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지난 4월과 5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계속해서 대폭 하향됐을 뿐만 아니라 6월 실업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이날 기술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자면 테슬라가 이날도 2%가량 오르면서 올해 총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또 메타는 5%대, 알파벳은 2.5%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앞서 이미 오른 바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정부의 밸류업 모멘텀이 합해져서 연고점을 경신했던 이 코스피 지수, 지금 이 시각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2,86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담아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이끌어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83%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끌어준 코스닥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나란히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월요일 시장, 코스닥이 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오늘도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이때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회복과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한 배경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제가 시장은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억울한 상승장.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지금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쟤네들은 뭘 사다가 물렸어도 시장이 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니까 물렸던,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렸던, 최고점에서 물렸던 다들 수익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일본 시장도,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저쪽은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약세를 보이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상승장의 흐름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자, 어느덧 2,871, 이제 2,90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2,900 돌파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얘기하자마자 저렇게 강합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2,900 돼요. 2,900 넘어가면 끝이냐? 아니죠. 끝일 리가 없죠. 제가 계속 작년도서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가 점점 실적이 좋아집니다. 자, 또 신발끈 얘기해야 되고 걷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뛰는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실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좋고 인공지능 기업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돈을 열심히 이제 왜냐면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판매를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앞으로의 시대에 맞춰서 공장도 짓고 뭐도 하고 근데 이 흐름이 1, 2년 만에 끝날 흐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었던 그런 공상 과학 시대에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비행기 막 날아다니고 막 우주선 날아다니고 막 사람들 날아다니고 하는 흐름들이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었지만 그게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뒤에서는 그게 진짜로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수요 폭발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 바로 반도체고 그 외에서 전력, 전선, 원전 테마도 꼭 봐야 된다라고 제가 현충일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재룡전기 이것도 폭등하고 있고 지금 전선 테마주도 또 움직이는데 근데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음식업종도 움직이죠. 검은 반도체, 김밥 관련주, 이쪽 수산주들도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영업이익 잘 나와서 예상보다 잘 나와서 지금 10조가 넘어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걸로 그러니까 역사상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돈 벌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깨게 될 겁니다. 그게 내년에 깨게 될지 내후년에 깨게 될지 결국은 깨질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가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쓰일 일이 없었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안 나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열심히 지어다가 갑자기 1경 펀드, 1조 펀드도 아니고 8천조 이런 거를 투입해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미국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쪽에다가 공장 이제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100조 가까이 지금 80조에서 100조 가까이 투입해가 공장 지어갖고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지금 다들 모든 나라들이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제가 지겹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니까 전력 전선 테마주들 오늘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주들 환율 때문에 이제 수출주들이 다 좋으니까 그래서 수출주들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급락이 아니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고 자, 해외 시장도 여전히 강세고요. 글로벌 시장도 다우존스 얘도 여기서 이쪽으로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얘도 고가를 뚫을 것 같죠. 그리고 나스닥은 이미 뚫었고 S&P 500도 이미 뚫었고 역사적인 신고점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뚫을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인공지능의 시작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자율주행차 얘기 나올 때에서 반도체가 원래 한 1000개가 들어갔었는데 10만 개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10만 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 10배, 20배 혹은 1000배, 10,000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자율주행차만 반도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키오스크 아니면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다음에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서부터 해가지고 헬스케어 기기서부터 해갖고 저기도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 병원에도 들어가서 이제 의사 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더 늦게 들어가겠지만 지금 해외에서 거의 다 막 풀린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수술하는 로봇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수술하는 로봇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뉴스가 잘 안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해외에서는 그래서 막 수술하는 로봇들부터 근데 그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점점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가려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탑급이지만 그 외에 기초과학서부터 이게 다 떨어졌어요. 싹 다 떨어졌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싹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보나 뉴스를 보면은 그런 지금 심각성에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뭐 디램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클래스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금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점점 좀 좋아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발전이 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역수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꼴등은 아니지만 많이 뒤처진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쫓아는 가야 될 텐데 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 전력에 대한 수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를 머스크가 처음에 뉴스화가 됐고 그 다음에서 젠스엉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각국의 많은 뭐 대통령급이죠, 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수장들과 대통령급들의 이제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쪽 테마는 제가 올해 내내 잘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어쨌든 뭐 반도체도 좋고요. 그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는 쪽들은 올해 내내 계속 좋을 예정이니까 잘 주목하면서 보시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역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전력주, 수출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반도체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익숙한 얼굴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매수가 만나볼 거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0.43% 올라가면서 35,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정말 익숙한 종목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식으로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은 그냥 만만한 종목인 주성 엔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점점 더 증가할 겁니다. 10조? 뭐 내년에서는 20조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로.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전일 이제 주주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ALD 장비 16종을 새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LD 장비는 어디다가 지금 얘네들 많이 파냐면 바로 하이닉스에다 갖다 많이 팝니다. 그래서 ALD 장비가 좀 비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일단은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유리기판을 이거 황철주 회장이 유리기판을 들었는데 이게 쪼개졌죠. 깨져가지고 그래갖고 전날은 진짜 금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시장 돌아가기 전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잘 올라가다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들 미끄러졌대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나왔지만 얘네들은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뚫고 공정을 이렇게 해갖고 뭐 방막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어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 웨이퍼라든지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깨졌다 그래가지고 뭐 주성이도 전날 빠지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유리기판 관련주가 맞구나.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들렸었던 북미양 쪽으로 뭐 기판 뚫어가지고 반도체 이어 붙이고 그다음에 방막 작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술이 TGV라 그랬대. CGV 아니고 TGV 요 기술이 들어가는 그거인 것 같다라는 이제 소문만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 물론 들다가 깨졌으니까 뭐 거기서 뭐 더 이상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급락했다라는데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으면 사야죠. 왜냐면은 유리기판은 주성엔진이 안 만드니까.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사에도 유리기판 깨트린 주성엔지니어링은 유리기판 만드는 기업이 아니다. 주성은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깨진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깨진 그 유리기판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그 회사는 상관이 있겠죠. 어디 건지 그거는 뭐 기사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가 맞다라는 거는 일단은 증거가 됐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이제 CXL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용화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될 예정이라면 그럼 이제 주성이도 이제 유리기판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네들 유리기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깨트렸으니까 그건 주성이 내 것도 아니고 그럼 한총추 회장이 일부러 어쨌든 광고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에 맞다라는 거를 공식 뉴스로 아주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움직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공략해 볼 거고요. 매수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1일과 2일, 3일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동일하게 3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7월 4일 삼성전자 매수가는 8만 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7월 5일 삼성전기 15만 5천 원 선에 공략해봤는데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657.7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서 지난주 종목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이 삼성전기.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계속해서 대응 전략 세워볼 거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주성이 오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삼성전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삼성전기는 5월 달에 추천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 추천할 때 제가 코멘트도 이렇게 드렸죠. 대형주 쪽에서는 하이닉스만큼 좋은 종목은 삼성전기다. 굉장히 좋은 식으로 얘기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 다 좋은데 딱 단점 하나. 급등이 없어요. 갖고 있으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폭등하는 게 아니고 오른 척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오른 척 했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또 떨어질 때도 크게 큰 폭락이 없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자, 그때 당시 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15만 원에 잡았었어도 수익이 났어도 7% 떨어져도 뭐 2% 이거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올라가도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다 11% 근데 다시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내에서 왔다 갔다 왔다. 여기서 이제 계속 폭발해주면 수익이 20% 30% 올라가는데 이게 또 다시 밀리게 되면은 또 지겨운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겹든지 말든지 간에 얘는 어쨌든 우상방으로 저는 간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 안전하고 편하네요. 그래서 유리기판이죠, 얘도. PCB,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뭐 전장 부품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섹터가 많은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면서 저는 최소 20만 원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 역사적인 고점도 뭐 내년에서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은 종목이 맞잖아요. 근데 갖고 있으면 이제 지겹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품 나오고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그래서 뭐 움직이는 특성은 KTNG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때 보면은 그런 때랑 약간 좀 비슷한데
뭐 많이 비슷한 게 또 저기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는 얘네들도 잘 움직였지만 지금 LG전자서부터 이런 애들 잘 안 가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겹고 LG전자 그런 좀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근데 앞으로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LG전자도 그러니까 계속 재미없었죠. LG전자 갖고 있던 사람들도 계속 재미가 없다가 요즘에 들어서 좀 올라오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부터 재미없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종목이 좀 바뀝니다.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어요. LG전자도,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기도 이전에는 너무너무 재미없던 종목이지만 앞으로는 그 재미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LG전자도,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기도. 근데 그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가장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다시 나중에 가격이 들어오면 뭐 15만 원 이하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 또 추천은 하기는 할 겁니다. 자,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원익QNC. 자, 원익QNC 이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원익QNC. 그러니까 IT주들이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 폭등까지는 아니죠. 오히려 테마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가 강하냐? 전력 전선 테마가 강합니다. 원전하고. 자, 그리고 원전, 전선, 전력 테마는 올해 내내 움직일 거고 전기가 부족할 게 거의 확실시하죠. 태양광으로는 되도 않습니다. 풍력 되도 않습니다. 전 세계 그 전기를 충당하려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화력 발전소를 많이 돌리기는 좀 그렇고 그건 원전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도 지금 법을 바꿔갖고 미국도 주 단위로 지금 법을 막 바꿔갖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을 때에서는 일단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원전 테마가 잘 움직여주고 수산주가 잘 움직이고 거기다 비만 치료제 저쪽 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도 힘을 못 쓰는 것뿐 나빠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원익QNC도 그냥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가 힘 떨어져 조정받거나 오늘은 화장품도 움직이는데 화장품도 조정받고 그다음에 뭐 전선 전력 테마주 다시 조정받고 그러면 움직일 게 없으면 다시 또 얘가 또 순환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스도 뭐 고점에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늘 왜 강하지 않느냐? 다른 애들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 지금 안 빠지잖아요. 2,900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 고무적인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그동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컸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지면 쟤네들이 코스닥이 빠지고 2차 전지가 오르면 코스닥이 오르고 그랬는데 오늘 코스닥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전지가 무지하게 강하느냐? 일부만 강합니다. 에코프로 PM.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뭐 급락 이런 거는 없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에코프로 BM이 폭등을 해서 뭐 다른 2차 전지가 뭐 같이 똑같이 급등을 하고 따라가는 흐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제약주 최근에 비만 치료제서부터 해서 제약주들 다 그러니까 강한 흐름 오늘도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일신바이오도 급등을 하고 근데 제약주가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제약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모두 다 움직일 때에서는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발에 그냥 걸리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딱 골라야 됩니다. 가는 것만 가고 그다음에 제약주도 가는 것만 가고 근데 전선 테마는 대충 아무거나 사도 움직인다는 거. 그럼 뭐가 더 쉽겠어요? 전선 전력 테마. 그 반도체 움직일 때는 아무거나 사도 근데 아직은 반도체는 아무거나 사도 움직이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얘네들도 차별한데 그래서 제일 쉬운 쪽은 제가 볼 때는 전선 전력 원전 테마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는 그냥 잘 버티네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2월 6일 날에 드렸던 것도 106%대 수익인데 그냥 양호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7월 달에는 삼성전자, 8월 달에는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면서 작년 딱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IT를 밀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6월 달서부터 낌새는 있었어요. IT를 밀어야겠다는 낌새는 있었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신은 하이닉스를 밀면서부터 했습니다. 그게 8월 달인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다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재미없을 거다. 왜냐면
대응 주고 우리나라 지수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얘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뚫었고.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2,900, 3,000까지도 기어 올라가게 생긴 게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왜 삼성전자를 추천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 왜 가장 싫어하느냐? 봐봐요.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잖아요.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가장 많이 갖다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면은 여기 수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앞에 자리가 안 보이는데 일단은 2천만 주인지 앞에 자리는 모르겠지만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앞에 자리가 안 보여서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7천억이나 던졌네요. 엄청 많이 던졌네. 그러니까 조 단위로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싫어하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인 삼성전자인데 저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아서 추천했던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2,900 돌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3,000이 이제 일단 1차 고비가 3,000이고 3,000 갔을 때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오늘 장마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꼭지냐? 뭘 모르는 사람들 그게 꼭지인 줄 알고 겁내하실 텐데 뭐 이따가 장마감 4시 공개 방송 때 그것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3,000 억울하죠. 왜 우리는 3,000이어야 됩니까? 우리도 4,000 가면 안 됩니까? 미국도 일본도 신고가 간 지가 일본도 작년에 신고가 이미 돌파하고 또 돌파하는 거잖아요. 쟤네들 돌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5,000쯤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승장인데 자 그래서 삼성전자 혹시나 갖고 있다면 재미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지수가 막 팡팡팡 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뉴스에서 얘기하는 10만 전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9만 전자는 뭐 충분히 가능성 뭐 확률 90% 가까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수급만 봐도 답이 나오죠. 개인들은 자꾸 던지고 있고 기관가 그리고 개인들 저렇게 많이 던졌는데 삼성전자가 좋을 거라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심리상 내가 팔았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갔어. 또 물릴까 봐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억울해서 못 사요.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9만 전자는 돌파가 거의 확실시하고 이제 10만 전자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10만 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면 분할하기 전인데 여기 최고가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똑같이 흐름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요. 자, 삼성전자.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면서 또 넘어가게 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0만 닉스를 위해서 모양을 잘 만드네요. 급락도 없고 폭락도 없고 조정받으면 삼성전자보다 좋습니다. 조정받으면 삼성전자보다 저는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더 가볍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죠.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근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이것만 만드는데 엔비디아한테 이미 벌써 무슨 퀄테스트라든지 모든 걸 싹 다 받아놨죠. 납품도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이게 가야죠. 자 다음 PSK 홀딩스 PSK 자 전전날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지만 양호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들은 안 들어올 거고 계속 이렇게 우상방으로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세게 조정받겠다는 시그널은 없으니까 오징어 다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일단 보유하시고 이거를 신규 매수 접근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이것보다 전선 전력 테마주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테마주들은 아주 무섭게 가거든요. 테마주들은 그렇게 가고 얘는 정상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4월 22일 날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75,0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60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을 슬슬 줘야 될 타이밍인데 좀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죽은 종목 아닙니다. 조정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상승. 얘가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 다른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일단 61선 지지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양봉 뜨고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 단기를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양봉이 뜰 때 그때 한번 공략하면은 그때에서는 요 정도는 먹을 거예요. 한 1-2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 지금 사면은 이게 61선을 지지할지 깰지를 모르니까 수급은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갖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이거는 이제 싸게 산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익이 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양봉이 떠서 공략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드린 자리에서도 106%나 올라간 종목이라서.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자, 요거는 뭐 이전에서도 뭐 35,000원, 3,000원, 32,000원대 얘기했던 종목인데 깨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양호한 종목인데 이제 이따가 또 가격 전략 드릴 거니까 이제 최근에 고가를 올라왔을 때에서는 23%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자, 이거는 5월 16일 날. 두 달 안 됐죠. 지금 7월 며칠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 보름, 그러니까 2달 되기 전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만큼은 좋은 종목을 줬는데 단점이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아요. 급등하는 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안전하고 좋은 쪽은 맞아요. 근데 급등하는 쪽은 테마주가 더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전선 전력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반도체 장비가 더 앞으로는 더 재미있을 텐데 근데 안전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진짜 은행 이자처럼 나는 완벽하게 주식은 100%는 없지만 99% 가까이 나는 확률로 무조건 수익만 내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맞아요. 이거는 뭐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신고가 가게 생겼고 하이닉스도 이미 신고가 돌파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거고 삼성전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숙명을 타고났는데 단점이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는 것뿐. 그래서 뭐 100% 올라간다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 확률은 높지만 그 빨리 움직인다는 거에서는 상당히 조금 단점인 종목이 삼성전기. 자, 그리고 다음은 재룡전기. 자, 재룡전기. 자, 전선 전력 테마주들 강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많이 주진 않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이게 더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주성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주성이보다 10배나 더 좋습니다. 더 많이 갈 거고 급등할 종목이 바로 전선 전력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머스크가 얘기했고 빌 게이츠가 소형 SMR에 투자한다 그랬고 젠슨능도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주주총회 엔비디아 주주총회 나와가지고 메인보드 같은 거를 딱 갖고 나는데 이게 요만한 기판에 요게 1200 그러니까 칩이에요. 1200와트, 1200와트 이게 600와트 그래서 3000와트를 얘네들이 먹는데 우리가 뭐 드라이기를 쓰거나 전자레인지를 쓸 때에서는 잠깐 쓰고 말잖아요. 근데 이거는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버 컴퓨터. 그 전기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기업 바로 옆에다가 소형 SM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원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은 전선 전력 원전 테마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 다시 고가를 뚫었는데 거래량 봐봐요. 굉장히 강한 테마죠.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 주목해야 될 테마고요. 근데 수익률이 21.35%인데 이거 바닥에서 준 거 아닙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준 거고 오히려 불기둥 레이더 방송을 할 때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에서 일진전기, 가운전선 다 추천했습니다.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쪽도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그때 기준으로는 200%막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200%나 제가 추천하고 나서도 200% 수익 나는 종목을 왜 위에서 또 추천했느냐? 좋아서 앞으로 더 갈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재룡전기 더 가져가시고요. 어쨌든 올해 내년 계속 기대가 되는 섹터니까 일단 테마주입니다. 강한 테마주.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인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주성엔지니어링 가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 이건 만만해서 얘기하는 종목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주 간담회에서 유리기판을 깨먹었습니다. 근데 유리기판은 주성엔지니어링께 아니래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성엔지니어링은 그거를 이제 뚫고 방막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공정을 하는 TGV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공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리기판주가 맞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35,000원. 최소 35,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공략하면은 깨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35,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에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이 전부가 아니고요. 방송 이후, 장 마감 이후에 오후 4시에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전략 충분히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와 보유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61,350원,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8,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오늘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셨고 또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이제 실적 발표 이슈가 나게 되면서 혹시나 여기에서 이슈가 소멸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따라가겠죠. 따라가니까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는데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보다 덜 갔네요. 우선주 최근 그냥 더 가져가시고 삼성전자가 꺾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개인들이 싹 다 지금 가장 많이 파는 종목 중에 아마 1등이 삼성전자인 것 같던데 그러면은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삼성 우선주 봐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벌써 많이 던져놨는데도 또 던지네요. 그래요. 이거는 더 가져가시고 7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문자 상담을 주세요. 8만 원 갈지 안 갈지는 삼성전자가 좌우합니다.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면 얘도 8만 원 가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들고 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나요? 여보세요. 자, 그냥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자, AD 테크놀로지. 자, 매수 가격 28,500원이고요. 비중은 10%.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참 아주 징글징글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괴롭혔던 종목인데, 하나, 둘, 셋, 넷, 넉 달 동안 빠졌죠. 다행히도 매수 가격이 4만 원 아닌 게 다행인 거고, 28,500원이면 이거는 다시 수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기다리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 것만큼 반등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1차는 3만 원, 그럼 수익으로 이미 바뀌었죠. 2차는 32,500원, 3차는 35,000원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만 원, 32,500원, 35,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오면 또 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미 팔아버렸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사면서 이거를 매집을 근데 매집량도 크지도 않아요. 조금 들어왔는데 단타 치고 아마 또다시 얘네들 도망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같이 팔아야 돼요. 아니면 또 잠수 탑니다. 그래요.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수익으로는 바뀔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도 유니스 물어봤는데요. 유인스? 유니스요. 유니슨. 예, 예. 이거 오늘도 물어보시려고? 오늘은 갑자기 올라가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요. 무슨 일 없는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3,500원이고요. 3,500원? 예, 20%요. 3,500원에 20%.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안 좋은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치? 좋은 얘기 예, 별로 안 안 했죠? 좋았어요. 안 좋은 얘기했죠? 예. 지금도 좋은 얘기는 못 해드려요. 이게 예, 지금 예. 갑자기 움직였으니까 왜 움직였는지 궁금하셔갖고 지금 질문 주신 건데. 예, 궁금하고 어떻게 돼가나.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빠지면 얘네들이 예. 잠깐은 들어줘요. 아, 그러니까 잠깐 들어주는 척을 해요. 왜 그런 척을 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모양을 봐봐요. 들어주면서 윗꼬리를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누군가는 들어놓고 지금 또 예. 물량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완벽하게 바닥을 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 LG전자를 한번 볼게요. LG전자는 잡주가 아니니까 LG전자도 맨날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양. 이렇게 엄청 장대양봉의 이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예, 예. 추세를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 예. 잠깐 올라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니슨처럼. 아. 그래서 지금 잠깐 올라가갖고 혹시 좋은 얘기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아마 기대감에 질문을 주셨는데 저거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가 막 내려요. 근데 막 뭐 성냥 하나로 불 붙이려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안 되잖아요. 예, 예. 비가 막 내릴 때에서는 진짜 휘발유도 부어야 되고 불을 엄청나게 화염 방사기 한 3개 정도로 팍 들부으면 비가 내려도 불은 붙어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세가 필요한데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쉽겠지만 3,500원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고 예. 다만 뭐 그냥 희망을 드리자고 하자면은 지금 뭐 풍력주, 이제 바이든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재생에너지. 근데 또 지금 미국 시장에 미국을 보면은 지금 바이든 지금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기사 예.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으로 거의 뭐 우세고 예,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갖고 있는 거는 괜찮지만 추가 매수하는 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1,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S고요. LS 네, 13만 8천 원에 30%입니다. 13만 8천 원에 30%. 네, 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LS가 바로 제가 불기둥 방송에서 이거를 전선 테마로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는데 일단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거는 수익으로 다시 바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 네, 다시 전선 테마주들은 다시 강세가 또 올 거예요. 네. 수익으로 바뀔 텐데 한 15만 원 왔을 때에서는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14만 원 정도 갔을 때에서는 굳이 뭐 안 팔아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가벼운 애들은 이미 잘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좀 대형주라서 그런지 좀 움직임이 좀 더디네요.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군요. 그렇죠.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세게 받으면 11만 원이고 적당히 받으면 12만 원에서 끝날 것 같고 지금 자리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 자리는 맞아요. 많이 조정받은 거 맞으니까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14만 원에 올라올 때에서 2천 원 먹고 팔고 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최소 못해도 15만 원은 먹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15만 원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셔라.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900원, 보유 비중이 50%로 다소 높은 비중 싣고 계시네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요. 0.32%가량 내려가면서 12,56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명쾌한 솔루션 들어보고 올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런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전문가 생활을 18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한 8년 전서부터 질문했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3년 전, 4년 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질문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잘 없는 종목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다 포기하고 나갔다는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포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2018년도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잠깐 올라왔죠. 2020년도에 잠깐 이제 코로나 터졌으니까 코로나 터진 이후에서 다른 애들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얘는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라와도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걸 기억 못하는 게 웬만한 종목들이 뭐 100%, 200%, 300%, 뭐 1000%, 뭐 에코프로는 8000% 넘게 올라갔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70% 올라가도 이걸 안 쳐주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에서는 300%, 500%못 올라간 종목이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 다 200%, 300%, 500%, 1000%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다들 올라오고 나서 또 이제 2021년도도 빠지는데 지금 4년 동안 빠지잖아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비싸게 물린 게 아니고 지금 10,000원대 지금 사셨단 말이에요. 10,000원에 지금 공략했다면 엄청 싸게 공략하는 건데 지금 이제 추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 장기 하락의 트렌드를 좀 벗기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가져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다시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IT 섹터에서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장기적인 대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일단 15,000원에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요. 17,000원, 뭐 2만 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이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장 끝나고입니다.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 4시죠.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더 많은 전략 충분히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가 2,9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선에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